아, 이후 도깨비 나라에서는 356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 수학을 초등 저학년들에게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게, 실제로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를 아이들이 구별을 못해요. 예. 사실인지 진위 여부 자체를 아이들이 이 연령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깨비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웃 나라에는 저렇게 수를 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불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근데 이제 356을 이게 3개니까 300이니까 3개는 3이죠. 100이 3개, 50이 아니 10이 5개, 그다음에 1이 6개. 그래서 524를 나타내어 보시오. 이런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상징 체계. 그러니까 이것이 100을 나타낸다라는 거를 이제 아이들이 캐치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10이다, 얘는 1이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색깔로 구별했잖아요. 색깔로. 그런데 이런 표기법을 쓰는 역사적으로 나라도 없고 이렇게 쓸 이유도 없고, 이 두 번째 보면은 콩 도깨비 나라에서는 읽을 수도 없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뭐죠 이거, 팥인가요? 얘는 강낭콩, 얘는 강낭콩 같고 얘는 노란 건 뭐 노란콩.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어려우면 아이들도 어, 그 대상 자체를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이요. 그냥 여기다 100을 써줘야죠, 이렇게. 100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100. 예.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100. 여기는 10. 이런 식으로. 10.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갖다 그냥 100이 3개면 이게 더 명확하죠. 100이 3개다, 10이 5개다,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거는 동전 갖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동전 가지고. 동전 가지고 하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동전 가지고 그런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징 체계를 이용하면, 보통은 뭐 이런 게 아니고 100이면 뭐 상형 문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뭐 황소를 100으로 한다든지 새를 뭐 10으로 한다든지 사람의 발가락을 뭘로 한다든지 이런 모양을 따가지고 실제로 어떤 수의 시스템에 도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양을 따서 어떤 문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약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또 하나는 뭐 두 번째 문제 보고 한번 더 얘기해 보죠. 콩도깨비 나라에서 215를 이제 이게 100이라는 거죠. 얘는 10이고 얘는 이제 1이 5개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또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몇 개와 벌써 우리가 설명할 때 이거를 명확하게 이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거 자체는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10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그 10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동전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 로마 숫자를 익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초등 교과 과정에서 전혀 로마 숫자에 대한 저기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웬만한 나라는 예, 로마 숫자를 다 이제 가르칩니다. 로마의 넘버 시스템 자체를. 왜냐하면 그것이 수학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수학의 역사하고.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했으니까 제가 약간 설명을 하면, 그냥 이건 1이죠. 막대기 하나. 이건 2고, 이건 3이고, 그렇죠? 4는 물론 4개를 칠할 수 있지만 기준인 5개, 이 5개, 5를 기준으로 해서 5. 이게 V죠. 문자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손가락이 다 5개를 이렇게 이제 펼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 개 손가락 5개. 그리고 우리가 디짓이라고 하는 이 디짓도 다 손가락에서 오는 거죠. 원 자체가. 그래서 5개는 이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를 왼쪽에 있으면 이전 상태, 그러니까 뭔가 감소한 상태고, 오른쪽에 있으면 점점 커지는 그런 체계를 갖고, 밑에 있으면 작아진 거고, 위에 있으면 더 뭔가가 늘어난 거고, 뒤에 있으면 이전 상태고, 앞에 있으면 뭔가 늘어난 거고 증가한 거고,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에서 하나 줄면 왼쪽으로 하나, 막대기 하나 주면 이게 이제 4가 되는 것이죠. 5가 되고, 6은 오른쪽으로 하나 가면 하나 더
증가한 형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넘버 라인에서 수직선에서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를 작게 보는지에 대한 뭐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이 있고 7, 8까지는 되고 9도 마찬가지 10은 x는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손가락 두 개를 겹친 모양, 5가 두 개 겹쳐진 모양이 10이다. 그러면 10보다 하나 작은 왼쪽에 있으면 하나 더 작은 상태니까 이게 9가 되는 것이죠. 9, 10. 이렇게 이제 어떤 수를 기호로 사실은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기록하는 거. 그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런 너무 세련된 수 체계가 있지만 이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왜 이거에서 이거로 유럽 사람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동양 사람들도 자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이걸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셈이 엄청 편하거든요. 셈이 엄청 더하기라든지 곱하기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센트 C는 이제 100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C 이러면 300이 될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시스템은 300, 10은 이게 이제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 두 개 있으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5 이렇게 하면 7이겠죠. 357 더하기 뭐 100, 134 이거를 곱한다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릿수가 없는 상태에서 셈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3박 4일 걸리는 일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근데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자릿수를 가지고 했을 때의 그 편리함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어쨌건 이 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개수를 문자로 상징 체계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체적으로 다뤘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이런 색깔이나 이런 걸로 구별할 수는 이런 사물로 구별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0에서 시작해서 띄어 세워 보시오. 300에서 1씩 띄면 300, 302, 302 이렇게 되겠죠. 10씩 띄어서 읽으면 310, 320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666, 667, 668, 669 10씩 띄어서 세보세요. 그럼 이건 이전은 빼기 개념, 마이너스 개념이잖아요.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767이겠죠. 767. 여기다가 이거를 바로 아이들이 이 칸을 채우지 못하면 이거보다 10 늘어난 상태 787를 알게 하는 거예요. 787 다음엔 797이 되겠죠. 그럼 이전에 알고 있는 787에서 777이 어떻게 됐지? 그럼 이제 변화에 어디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찾아서 그 다음 것도 패턴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888도 마찬가지. 100이잖아요. 100씩 늘어나면 먼저 이걸 해야겠죠. 988이 되겠죠. 그러면 988에서 이렇게 가야겠죠. 988보다 100 적으면 888, 100 적으면 700, 100이 적은 거니까 800보다 100 적으면 700이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관찰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를 못 푸는 아이들도 종종 있고요. 그러면 성질 낼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고 말고는 아이들의 뭐 지능이 좋으냐 나쁘냐, 예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경험을 조금 더 시켜주면 돼요. 수를 세워보는 경험, 거꾸로 읽는 경험 이것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이걸 틀렸으니까 죄의식을 느끼게 할 것이 아니고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수를 세워보게 하세요. 거꾸로도 세워보고 10씩 세워보고 그렇게 많이 세워보면 그거 경험이 쌓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 이런 유사한 문제를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세워보게 하면 된다.